자, 잘 쉬셨죠? 자,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 148번. 자, 근대 태동기니 문화 파트입니다. 네. 문화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번. 자, 다음 주장을 한 인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무릇 일여의 토지는 안 읽어봐도 돼. 그 뒤에 안 읽어봐도 돼. 여전제.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자고 하는 것. 여전시는 뭔가요? 공산주의까지 하는 것들이죠.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자고. 취지 자체는 되게 좋죠.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똑같은 노동력이 투입되냐는 얘기지. 네. 이건 의문이죠. 네. 그렇진 않죠. 뭐 오늘 오전 5일 있습니다. 10시까지 오세요. 근데 11시 나온 사람, 12시에 나온 사람. 또 10시에 왔다 손 치더라도 어떡해요? 네. 노동력 투입 강도가 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똑같이 분배한다는 얘기는 되게 불평등한 거죠. 이것은 스스로, 정약용 스스로가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확인하게 돼요. 그 결과 새롭게 만들어낸 게 정전제예요. 중국에도 정전제를 이미 실시했어요. 중국 정전제가 이겁니다. 정전제입니다. 이 정자는 뭐죠? 노동력입니다. 그럼 이거 실패한다고 보는 거예요. 100% 이것도. 그래서 한자를 바꿔버리죠. 정전제를 이 우물정자로 바꿔버리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1, 2, 3, 4, 5, 6, 7, 8, 9. 자, 하나의 마을에 이렇게 토지가 있다면 여기 나누자는 거야. 그리고 여기 5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야. 그럼 1부터 9까지는 개별 농경을 하자는 거야. 농사 짓자는 거야. 대신에 중간에 6이 들어가 있었죠. 6만 공동 생산하자는 거지. 이걸 가지고 마을의 공동적인 부분에 사용하면 된다는 거지. 그 결과적으로 여전제 스스로의 문제점을 찾고 또 중국의 정전제도 문제점을 알고 그래서 요 정전제로 바꿨다. 우물정자의 정전제로 바꿨다. 이게 정약용 선생의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옳은 것 열하일기 박지원인가 다 아시겠죠? 반개수록 유형원 반개수록 성호사설 이익 성호사설의 그 설자에 동그라미 쳐요. 성호는 이익의 호야. 그 다음에 이 설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백과사전이에요. 기억 잘 하세요. 네. 글자 하나 가지고 문제 풀어낼 수 있으니까 목민심서 정약용 목민심서 흠음심서 뭐 이런 것도 좀 정약용 책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49번. 다음과 같이 주장한 실학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어는 여장을 두고 더 이상 안 읽어봐요. 또 같은 문제야. 여전제에 대한 얘기야. 문제 안 읽겠습니다. 옳은 것.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균전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균전제.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네. 유형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지를 균일하게 나누어 주자는 거겠죠. 근데 이분은 이제 신분별로 하자는 거예요. 균일하게 주되 신분별로 차등 지급하자는 거예요. 왜일까요? 본인이 양반이니까 내가 좀 더 가져가겠다는 거죠. 균전제라고는 붙였지만 약간의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 균전제. 두 번째, 우리나라 최초로 지전서를 주장했다. 되게 잘 나오죠? 네.
17세기 김성문이 최초입니다. 지구가 자전한다는 거지. 그럼 17세기 전까지는 전부 다 뭐죠? 중국의 사상을 받아들였죠. 일명 이걸 중화주의라고 그러죠. 중화주의. 지구는 그대로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게 지구야 이렇게. 여기 행성들만 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은 그대로 추dob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중심이다. 이래. 중심 국가다. 중화주의. 18세기 되면 홍대용도 지전설을 이렇게 주장하죠. 두 사람 꼭 기억하실 것. 이 두 사람 가지고 말장난 칠 수도 있다. 17세기 홍대용이 처음으로 지전설을 주장하였다. 틀려요. 아셨죠? 그 다음에 성호 이익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익은 처음에는 지전설을 믿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지전설을 인정했어요. 그러나 이익이 후기로 갈수록 지전설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익은 지전설에 관련된 부분은 혹시 이렇게 출제가 되실 경우에 잘 구분하실 것. 아시죠? 일단 이익은 결론을 본다면 지전설과 멀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글을 남기는 옛성현의 글을 따라야 된다. 옛성현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럼 다시 뭐야? 지전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걸로 가는 거거든요. 이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전설에 대한 얘기. 네. 그 다음에 사법제도에 대한 흠음신설, 형옥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다. 답은 3번 정량에 대한 얘기. 북학에 의해서 소비가 생산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박제가 무엇에 비유했나요? 우물물에 비유했죠. 네, 이런 우물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으면 고인물은 썩을 거야. 고인물은 썩을 거야. 쓰지 않고 넘치는 물들은 소비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소비를 해야만이 생산이 연결되고 그리고 고용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 또 창출될 것이다. 오늘날에 쓰는 말이 아닌가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코로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소비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소비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내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내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소비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 자영업자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50번. 150번 봅니다.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서울의 노론 집안에 태어난 그는 양반전을 지어 양반사의 허위를 고발했다. 또한 한전론을 주장하고 상공업 진흥에 관심을 기울여 수레와 선박 등을 사용하자고 얘기합니다. 박지원입니다. 박지원이 쓴 책이 열하일기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열하는 동네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청나라, 그 다음에 조선. 청나라 황제가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사신들이 생일 축하 사절단이 파견됐는데요. 이때 박지원은 자제군관으로 따라갑니다. 박지원은 원래 지방 초시 과거 급제 1등으로 합격한 사람인데 성균관 입학을 거부합니다. 관리가 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또 정치하는 것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초야에 묻혀 살아요. 근데 자기 집안의 어르신이 청나라에 가는 사신단의 최고 책임자로 가게 돼서 그 밑에 자제군관 따라가서 군관이라는 호위무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고 따라갑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죠. 뭐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장인데 뭐 이탈리아에 견학을 가는데 내가 따라갈 수 있다. 국가 예산을 들여가 난리가 나죠 이건. 예전에는 조선시대는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조카들을 그 집안 어린애들 하나씩 데려가요. 그리고 수발을 들게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따라갔던 인물이 박지원인데요. 갔더니 황제가 휴가를 가버렸네. 휴가를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열하 지역이에요. 왜냐면 위로 올라가면 올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지. 그죠? 열하 지역으로 한 거야. 그래서 그날 생일 선물을 주지 않으면 이건 뭐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부랴부랴 밤을 새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는 과정을
본인이 열화까지 이렇게 연경에 갔다가 연경이 없으니까 열화에 갔다가 본인이 보고 들은 얘기를 적었다 해서 열화일기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료에 나와 있는 양반전은 열화일기 내에 들어있는 게 양반전, 그 다음에 허생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한전론을 주장했다. 한전론. 그 돈이 많다고 해서 토지 소유를 맥시멈 다 가져갈 수 없다. 토지 소유 상한선을 얘기하는 것이 한전론입니다. 예, 아셨죠? 이 사람 누구냐 물어봐요. 박지원입니다. 이분이 쓴 책 관홍소초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북학이 또 나왔네요. 북학이 박재가. 그 다음에 의산문답 홍대영. 이 홍대영은 아마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겠죠. 네, 의산문답. 의무려산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했다. 질문하고 대답했다. 합쳐봐. 의산문답이 되겠죠? 네. 되게 시험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 인물입니다. 네. 중화주의를 깨기에 부단히 노력을 하죠. 네. 중화주의를 깨트려야 한다. 즉, 양반들, 사대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깨트려야 된다.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리타분한 이 생각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 지봉유설, 이수강, 설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백과사전. 자, 151번으로 갈게요. 좀 지울게요. 문제 151번. 다음 내용을 주장한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옛날 백성에는 4가지 부류가 있다. 이는 산농공상이다. 사, 선비, 농사지는 사람, 수공업자, 상인들 얘기합니다. 사의 업은 오래되었다. 농공상의 일은 처음에 역시 성인의 견문과 생각에서 나왔고 대대로 익힌 것을 전승하여 각기 자신의 학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의 학문은 실제로 농공상의 이치를 포괄하는 것이므로 이 3가지 업은 반드시 사를 기다린 뒤에 완성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른바 농업에 힘쓰는 것이나 상업을 유통시켜 공업에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 힘쓰는 것이나 상업을 유통시켜 공업에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 그 힘쓰게 하고 유통시키고 혜택을 주게 하는 것은 사가 아니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간홍소초에 나온 서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간홍소초, 박지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간홍소초의 사료는 진짜 드물게 나오는 건데요. 작년에 우리 경찰 시험에 나와서 이게 아마 수험생들이 뭐라 그럴까요? 좀 문제 찾는데 좀 어려웠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보통 우리 경찰 시험은 보통 단답형 문제, OX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인 반면에 작년부터 갑작스럽게 사료 양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사료를 공부하지 않으시면 되게 힘들었을 거라고 판단되는 문제이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오프라인에 경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료를 되게 많이 늘려서 강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준비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사료 공부가 제가 봤을 때 거의 90% 돼야 됩니다. 지금 20문제 중에서 거의 18, 19, 20문제 그 전체가 사료 문제입니다. 네.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박지원 찾아가도록 하죠. 1번,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인정하고 중국이 세계 중심이라는 생각을 비판한 사람. 홍대영입니다. 홍대영.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인사입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별표 5개짜리.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 경작, 노동량에 따라 수확량을 배분하자고 했다. 아까 방금 얘기했던 정약용의 여전제. 정약용의 여전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게 정전제.
중국 정전제가 아니라 정약용이 얘기하는 정전제, 이 정자. 정전제. 3번 양반의 상업 종사를 강조하였고 전력보다 소비를 권장하였다. 박제가. 서울 출신으로서 청에서 인정받는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인정한 학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추사 김정일을 교육시킨 스승이기도 하죠. 대단한 인사이죠. 박제가. 그 다음에 4번 농업 생산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느꼈다. 박지원 이제 청나라에 갔더니 화폐, 수레, 그 다음에 운하를 개발해서 배를 띄워야 된다는 것. 청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생활권을 만든다는 거거든. 엄청난 물동량을 배에 싣고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 C라는 도시를 계속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유통량을 늘리더라는 것. 우리도 이렇게 상업 발전이 왔으면 쓰겠다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우리 21세기, 20세기 우리가 지금 했던 것들이 중국은 이미 17세기, 18세기, 19세기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문제 152번 가겠어요. 보기 다음 글을 쓴 학자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 검소하다는 것은 물건이 있어도 남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자신에게 물건이 없다 하여 스스로 단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 구슬을 캐는 집이 없고 시장에 산호 따위의 보배가 없다. 또 금과 은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가도 떡을 살 수가 없는 형편이다. 이것은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용할 줄 아느니 생산할 줄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성이 나날이 궁핍해지는 것이다. 박제가에 대한 얘기. 즉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하는 얘기죠. 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 주장의 설명을 가장 옳은 것. 1번 균전론을 내서 산업공상화에 따라서 토지를 재분배한다. 유형원. 상공을 육성, 선박, 수레, 벽돌 등의 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한다. 벽돌은 우리가 1층짜리 슬러브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집입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초가집이었거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양반들이 이제 그 기와집을 지었고요. 한 90% 이상은 전부 다 초가집이거든요. 되게 불편하죠, 초가집이. 그래서 슬러브 집으로.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실학자들이 청에 그날 가장 깜짝 놀라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빨간색 적벽돌, 슬러브 집들이 막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도로가에 보이게 한 거 아닌가? 북한 애들처럼. 근데 끝이 없더라는 거야. 들어가도 끝이 없더라는 거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처음에는 여전론, 이유는 정전제, 정량에 대한 얘기. 통일신라와 발해가 병립한 시기를 남북국 시대로 설정하여 발해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채겨 넣었다. 이건 유득공에 대한 얘기. 책 제목은 다 아시죠? 이 정도 되면 문제풀이 들어왔으니까. 발해고. 그래서 남북국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남쪽의 신라, 북쪽의 발해 우리 영토를 이렇게 보는 것들. 그 발해를 처음으로 유득공 시기에 18세기 넘어와서 겨우겨우 우리 역사를 편입하기 시작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3번. 여기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은 없죠? 실학자들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음 관련된 인물의 주장을 옳은 것으로 보기에서 고르세요. 비유컨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과 같은 거, 우물을 또 나왔습니다. 박제가. 작년에 박제가 되게 많이 나왔네요. 그죠? 분석해 보니까. 자, 수레선박 이용하자. 박지원도 마찬가지. 수레선박. 수레선박을 이용하자. 산업공상에 직업적으로 평등해야 된다. 유수원. 유수원. 청에서 행해지는 국제무역에 참여해야 한다.
예, 박제가 자영농을 중심으로 자영농 군사와 교육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유형원. 유형원 나오면 군사 부분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교육 제도. 유형원이 살았던 시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군 비리. 군의 비리가 커져서 군대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이때 터져 나온 게 양역 변통론. 네. 양역 변통론.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4. 조선 후기 실학자 저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모르겠습니다. 자, 1번 박지호는 청나라의 연행일기인 연기에서 상공업진흥, 수레, 선박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몇 번이지? 154번? 예, 연기란 연경에 다녀온 기로라는 뜻이죠. 연경은 청나라의 수도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건 이제 홍대용이 얘기하는 겁니다. 홍대용. 홍대용을 또 그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 이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홍대용의 호가 담헌 연기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요. 왜냐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연기를 쓸 수 있죠. 내가 서울을 다녀온 얘기, 내가 샌프란시스코를 다녀온 얘기, 내가 동경을 다녀온 얘기. 그걸 듣다가 어떻게 해요? 연기라고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연경을 다녀온 기록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표현하기 방법은 담헌 연기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연기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대용이. 박지원이 아니고요. 박지원 열하일기고요. 2번 정약용은 형옥에 관한 법률 기준 흠음심서가 되어야 되고요. 행정계획에 대한 부분이 경세유표라고 바뀌었어. 틀렸어요. 3번 홍대용은 실온과 허자가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임화경륜이 아니라 방금 얘기했던 의산문답. 의산, 의무려산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했다. 뭐가 비교한 거죠? 실온과 허자로 비교했다. 내가 청해에 다녀오면서 오늘날에 서울까지 단번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무려산에서 여기서 1박을 하게 되었다. 이거 이제 요즘 치면 호텔에 1박을 했다고 봐야 되겠지. 의무려산에 이렇게 큰 타운이 형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여기서 1박을 하게 됐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고 대답했다. 내가 청에 대한 문화를 내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아. 실력자인 것 같았어. 실력자. 근데 실상은 내가 봤더니 허접한 자였어. 실력 별로 없었어. 말로만 내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실상은 내가 별로 실력이 없던 사람이었어. 실온과 허자를 비교하면서 쓴 책이 의산문답이 되겠습니다. 홍대용이 된 얘기. 홍대용 계속 나오고 있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별표 5개. 5개짜리. 별표 5개 문제짜리다. 그 다음에 유형원은 17세기 후반 활약한 중농실학의 선구자. 일생 동안 농촌에 살면서 학문 연구에 몰두하였고 반개수록을 주설했다. 답은 4번. 155번 갈까요? 155번. 후기 실학자와 그들의 주장하는 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정약용, 농업 중심의 균존론이 나왔죠? 네, 균존론의 유형원.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자. 근데 어떤 방식으로? 약간 불균형이지. 말하고 좀 틀리지. 산업공상에 따라 구분하자. 자기도 많이 갖겠다. 정작은 아까 했다시피 여전제, 정전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여전제, 정전제. 두 번째, 홍대용. 무역선 파견, 청해 행해지는 국제무역에 참여하자고 했다. 박제가. 기억, 니은 틀렸습니다. 유수원, 산업공상에
이거 잘못. 유수원. 상공업 진흥을 위한 산업공사의 직업적 평등과 전망을 주겠다. 유수원. 네, 말을 잘못했군요. 유수. 산업공사. 유형원.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재 개혁뿐만 아니라 문벌재, 과거재, 노부재, 모순재. 네, 답은 기억, 니은이 틀린 점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겠죠. 네. 156. 다음 글을 남긴 조선 후기 실학자는, 자, 중간에 발해란 단어가 나올 것 같고, 밑에 두 번 줄에 남북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이건 유득공의 발해고에 대한 얘기. 그냥 단번에 문제가 풀릴 수 있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갈게요. 90페이지. 네, 근대사의 전개. 문제 157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그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그는 만동묘와 폐단이 큰 손을 철폐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만동묘 키워드가 되겠죠. 선비들 수만 명이 대궐 앞에서 모여 만동묘 손을 다시 설립할 것을 청하니 그가 크게 노하면서 병조를 하여금 한강 밖으로 몰아내도록 하였다. 네, 이 인물이 누구냐 물어보죠. 흥선대웅. 이 사람 본명도 알고 있겠죠. 이항. 고종의 아버지 생부죠. 네. 이런 사람을 대원군이라는 거 아시죠? 아들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부르는 존칭이 대원군. 근데 조선에 몇 분이 더 계셨는데요. 이분들은 다 돌아가셔서 문제가 없는데 이분은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또 고종이 일단 나이가 12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섭정을 하게 된다고. 섭정 기간을 끊임없이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섭정 기간. 옳지 않은 것. 이모군란 직후 통리기무화문을 폐지하게 됐다. 옳지 않은 거 그러는 거잖아요. 73년에 물러나고 난 다음에 고종 임금이 실권을 잡죠. 그때 개혁을 하기 위해서 청나라의 제도를 가져오죠. 네. 통리기무화문. 비슷하죠? 총과 통만 바뀌니까. 네. 근데 이모군란이 발생해서 1882년 흥선대원군이 다시 궁궐로 입고를 하죠. 아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고종 임금의. 입고를 하자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통리기무화문 없애버립니다. 그 다음에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양전사업과 지게 발급을 했다. 양전사업과 지게 발급. 지게는 근대적 토지대장을 의미합니다. 이건 고종 황제가 했던 겁니다. 일종의 대한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한제국 시기. 일종의 강무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강무란 고종 황제 시기의 연호입니다. 그죠? 네. 황제 국가가 되기 때문에 연호를 사용해야 되겠죠. 경복궁을 중건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회복시켰다. 아까 통일기문을 없앴고 경복궁을 중건하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여기 적으면 되겠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대전해통 육종절의 법전의 제일 마지막이죠. 네, 흥선대원군 시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쉬운 문제죠. 네, 이게 경간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158번. 보겠습니다. 자, 대원군 집권 시기 내용 중 적절한 것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아, 이게 경찰 특유의 문제입니다. 이거 안 나오다 갑작스럽게 작년에 이런 문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문제를 이런 게 안 나오고 2차에 또 갑자기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절한가? 옳은 거죠. 옳은 거 모두 골라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억번. 경복궁 중건을에서 당백전과 청전을 발행하였고, 당백전을 발행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됐다고. 기존의 화폐에 1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백전인데, 실상은 5배나 6배 정도가 되는 화폐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되자, 몇 번 문제 이게? 158번? 네. 인플레이션이 발생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고액 화폐가 발생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청전, 청나라의 화폐를 수입해서 유통시켰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볼 수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한성군 부대는 문수산성에서, 양원수 부대는 정족산성에서 프랑스 군대와 전투를 벌였다. 병인양요. 이 시기에 해당되겠죠. 네, 1866년에 병인양요가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동학의 최재우가 혹세 무민으로 처형당한 이후 이필제의 난이 일어났다. 아까도 이필제 날 잠깐 언급드렸죠. 이런 주어 7급에 나오는 문제들인데요. 갑자기 지금 정찰 문제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필제 나오면 무조건 시기를 물어볼 겁니다. 흥선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누군가에 물어본다면 동학교도입니다. 동학교도로서 경상도 지역,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상도 지역에서 나름 일정 부분 활약했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서계 사건을 계기로 서계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정한론이 등장하였다. 서계 사건 볼까요? 네, 서계 사건은 예교 문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교 문서가 약간 그 일본 애들이 우리에게 보낸 이 문제가 약간 좀 우리말로 하면 약간 A에 벗어났다? 쓰지 않을 용어 선택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A가 없다는 것, 이런 사건으로 서계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 정한론이 등장하였다. 자, 흥선대원 집권 시기에 옳은 것만 골라본다면 세 개가 되겠죠. 니은, 니을, 미음 세 개가 되겠죠. 이필제, 서계 사건, 그 다음에 병인양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159번. 흥선대원군은 글쎄요,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참 애매모호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흥선대원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밑줄 친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나는 천리를 끌어다 지척을 삼겠으며 태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고 또한 남대문을 3층으로. 흥선대원 때 항상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작년 소방에 나와서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입니다. 몇 천야로? 몇 천야로가 나와 있는 얘기죠. 황현이 쓴 거죠. 황현은 흥선대원군 집권 시기부터 정치적인 얘기를 다 기록했던 인물입니다. 야록이니까 야사겠죠. 황현은 조선 세종시기에 정승이었던 황희정승의 후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발언을 한 인물이 당연히 흥선대원군이죠. 내용은 그거죠, 뭐. 노론이 진짜 집에 걸리자 내리겠다는 얘기죠. 남인을 등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번 평시서를 설치했다. 평시서 세조입니다. 평시서 세조입니다.
평시서. 물가 조절 기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격서 중종 때입니다. 소격서를 폐지하였다. 중종 때. 누구의 건의? 조광조의 건의. 소니가 관청이죠. 네, 도교를 주관하는 관청. 유교를, 성리학을 숭상하는 나라에서 웬 도교입니까? 삼군부를 부활했다. 아, 여기 있죠? 흥선대원군식 삼군부를 부활했다. 삼군부라고 나올 수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신영, 남영, 마병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영, 남영, 마병소가 부활됐다. 같은 말로 보셔야 돼. 삼군부라 해도 되고, 신영, 남영, 마병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삼군부,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 대전 통편을 편찬했다. 대전 통편은 정조 임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정조 임금에 대한. 그 앞에 경국대전하고 자기 할아버지 만든 석대전을 합쳤다 해서 네. 대전 통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법전에 대한 얘기. 160번. 문제 160번 보죠. 다음 사건이 일어난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들을 조선군은 비상한 용기를 가지고 응전하면서 성벽에 올라 미군에게 돌을 던졌다. 창칼로 상대하는데 창칼이 없는 병사들은 맨손으로 흙을 지어 적군 눈에 뿌렸다. 모든 것을 가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다가드는 적군에게 죽기로 싸우다 마침내 총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었다. 이건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작년에 그 사료로 이렇게 출제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모의고사 때 봤던 문제들인데요. 그들 똑같이 나왔던 지문이고요. 하물며 답까지도 똑같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이 와우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신미양어입니다. 신미양어. 그 미국 애들이 우리 강화도에 침범해 오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 희생이 되게 컸죠. 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강화도에 상륙한다고 이렇게. 상륙했는데 우리 병사들이 그냥 죽지 않고요. 그냥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결. 강화도 앞에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상당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적이 오자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 그 다음에 흙을 집어서 흙을 뿌리는 사람들. 이게 지금 뭐냐면 지금 사료 내용은 미군 병사의 일기예요. 어떤 미군 병사의 일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미개하다고 생각했던 조선의 병사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되게 충성심이 대단하더라는 걸 이렇게 칭찬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항복을 하지 않죠. 우리나라 항복하지 않자 더 이상 있어야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빠져나가는 거죠. 미국이 다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 걸로 보는 거거든요. 애매한 승리죠. 예. 우리 이런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데 꼭 역사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풀겠습니다. 즉, 신미양요니까 풀 수 있겠죠? 충분히. 자,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 특권이 폐지됐다. 일명 뭐죠? 호포법. 군포에 대한 양반들의 면세 특권이 폐지됐다. 자, 봐요. 요즘 치면 국방비잖아요. 이걸 군포라고 얘기한다고. 군포란 말은 이 옷감을 갖다가 포라고 한다고. 군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군포라고 합성어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돈과 같다고. 돈과 같아. 옷감이. 근데 예전에 양반들은 이걸 내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흥선대원군 시기에 백성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 우리는 왜 우리만 국방비 내야 되냐고. 군포를 내야 되냐고. 양반들이 안 냅니까? 양반들 내게 합시다. 양반들은 우리는 양반입니다. 못 냅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그래요. 그럼 당신들 집 있죠? 당연히 있죠. 양반도 집 있고 양인도 집 있겠죠? 자, 앞으로는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포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호포법이에요.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이제 누구도 같이 내는가? 양반, 양인 다 내세요. 동포법이라고 돼요. 호포법, 그 다음에 동포법 같은 말로 다 내게 되었다. 흥선대원군 고종시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금난 정권을 제하려는 통공정책이 시작됐다.
정조임금 시기. 정조임금 시기. 이걸 신의 통공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민정치. 특히 하삼도 지역에서 되게 돈을 잘 번다는 소문이 났다고, 서울에 가면.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이 사람들도 난전을 할 수 있는, 예, 남전을 허용해 주는 거죠. 예, 장사하세요. 이렇게 먹고 살 것을. 그 다음에 노론들의 정치 자금줄을 차단하는 거죠. 왜냐면 특히 노론 같은 경우에도 벽파들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인 세력들이거든요. 얘들이 정치장을 가지고 정치를 주물럭주물럭하네 못마땅한 거예요. 차단하겠다. 두 가지 목적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이기도 하고 너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작세가 신설되면서 지주들이 부담이 증가되었다. 결작의 밑쪽을 보시죠. 네, 좀 지울게요. 영적 때 균역법이 만들어져. 2필에서 3필로 줄여줬죠. 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첫 번째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결작이에요. 결작제라는 게 낯설하면 안 됩니다. 결작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다. 땅을 가진 사람들 있죠? 지주들이, 예. 두 필의 농질, 지주들에게, 뭐, 자꾸 이상하지? 지주들에게 이 개의 토지를 지주들에게 지세를 받는 방식으로, 예, 방식이었다. 선무군간포. 양반이 아닌 사람들에게, 양반 행세하는 사람들에게 잡세를 내는 사람들. 이것도 별표 5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네. 또 이거야. 조, 용, 이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무조건 3개 중에 하나 나올 것이다. 그죠? 공법, 영정법, 비총제. 제동법. 이거 모르고 시험장 가신 분들은 두 글자로 바보. 틀리면 안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영정법이 제정되어 복잡한 전세 방식이 일원화되었다. 인조, 숙종, 왕들 물어볼 수도 있겠죠. 강해군, 세종대왕. 네.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잠시 쉬어갈까요? 네, 잠시 쉬겠습니다. 네.